예,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한 광복절 사면 대상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청년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최악의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 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망언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매도하고 법원의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기념하는 국민적 축제와 통합의 날입니다. 결코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내 편 무조건 챙기기,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80주년 광복절입니다. 비록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연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합니다. 조국과 윤미향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전당대회는 300만 당원 모두의 축제의 장입니다. 이런 전당대회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면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 대구 경북권역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합동연설회장에 언론 취재 비표를 받고 들어와서 취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동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한길 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윤리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관련 행사장 주변 출입은 당 차원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의 정신은 통합과 혁신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단합하는 가운데 혁신의 길을 찾고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당과 보수가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후보자들과 각 캠프는 전당대회 정신에 어긋나는 과도한 상호 비방 발언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삼가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특히 당의 품격과 전당대회 분위기를 해치는 지지자들의 야유나 고함은 현장에서 즉각 자제시켜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서도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는 후보자들은 표로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침체되어 있는 우리 당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도 자제해 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월 22일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 국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이 당의 분열과 퇴행으로 가는 발화점이 되지 않도록 후보자들께서 각별히 유의하고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 지도부에서도 보다 엄격하게 전당대회 과정을 주시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오늘로 앞당겨졌습니다. 무슨 국가 비상사태라도 터진 것입니까? 아니면 조국 윤미향의 사면이 그리도 급했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전형으로 대한민국 정치사 최악의 권력형 사기 범죄입니다. 대법원도 인정한 사기꾼을 검찰 권력의 피해자라니 속아 웃을 일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횡령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것은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파렴치범 중에서도 이런 파렴치범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이런 인물을 어떻게 광복 80주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권력은 국민께서 부여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의 이들을 꼭 사면해야겠다면 광복절이 아닌 조국의 날, 윤미향의 날을 따로 지정해 그날 하십시오. 광복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조국과 윤미향 사면을 즉각 중지시키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권이 조국 윤미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가운데 미국이 관세 압박에 이어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국방비 대폭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실행 요구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국방 지출을 GDP 대비 3.8%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61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불과 몇 년 만에 40조 원을 추가 지출하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에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주둔비를 더 내라는 이중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 견제로의 임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72년간 유지된 주한미군 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며 대만 유사시 등 한반도 밖 분쟁에 한국이 휘말릴 위험을 높이는 동시에 대북 억지력 약화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방위비, 국방비, 주한미군, 관세 등 안보 경제 현안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세우고 국민 부담 최소화와 대북 억지력 유지라는 마지노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요구에 상응하는 실리를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준비 없는 정상회담은 국민의 세금과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덕흠 의원입니다. 당대표 당선 직후부터 야당을 척결 대상으로 규정한 정청래 대표의 연행이 그 도가 점점 지나치고 있습니다. 국민 편가르기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 틈을 타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야말로 나쁜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당 대표로서 관용과 양보는 고사하고 적개심과 배타심만 가득한 정청래 대표님, 도대체 국민의힘을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토론과 대화 정치 복원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에서 어떻게 협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고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지도부부터 국민 앞에 사과도 했는데 내란 수계 피의자 보유 정당으로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니 이 무슨 거짓 선동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분명 잘못됐고 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증액 없이 야당 단독으로
예산 감액 의결이 이루어졌고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중지됐으며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들을 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켜 대통령의 제 요구권이 반복이 됐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야당 반대로 시행이 불가했습니다. 모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당과 야당 모두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던 지난 시간을 반성을 하고 관용과 대화, 타협을 전제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자 이는 우리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명령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를 원하시는 나는 정청래 대표님, 우리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을 악마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동을 당장 멈추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80주년입니다. 국민 모두가 역사를 되새기고 하나 되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뜻깊은 날이 조국 정경심 부부 사면으로 입시비리 부활절, 부모 찬스 사면절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조국 가족의 범행은 표창장 한 장이 아닙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청맥, 호텔 아쿠아팰리스 등 무려 7대 허위 스펙을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조민 위조데이라는 신조어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청년과 부모들에게 분노를 안긴 권력형 사기 사건입니다. 사법부도 3번의 판결로 범죄를 확인했습니다. 1심은 재질이 매우 좋지 않다. 2심은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대법원은 허위 서류 제출은 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도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국을 사면한다면 수험생의 꿈을 짓밟고 부모의 헌신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부모 권력이 곧 합격증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 국책기관 조사에서 국민의 65%, 청년의 77%가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은 청년에게 희망을, 부모에게 자부심을 주는 날이어야 합니다. 조국 부부 특사 등이 강행된다면 8.15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은 부모 찬스 대관식이라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국무회에서 조국, 정미향, 윤미향 등 정치권의 사면을 제외하십시오. 기회의 평등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대식입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석유화학 위기,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십시오. 국내 5대 기간 산업이자 수출 핵심 부품인 석유화학이 붕괴이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그룹과 DL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 NCC는 업황부진과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직전입니다. 양대 주주 간 의견 충돌로 3,1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이 불투명해졌고 5년 전 매출 5조 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기록했던 기업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특정 기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석유사업 전체의 위기라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만 국내 전체 생산 능력의 200%에 해당하는 2,500만 톤의 석유화학 설비가 증설됐습니다. 글로벌 수요 부진 속에서 중국 중동발 공급 과잉이 덮치자 롯데케미칼, LG화학, 하나솔루션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석유화학 부분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미 이 상태가 지속되면 3년 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이 절반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자동차, 전자, 건설 등 전후방 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국가 핵심 기반입니다. 직간접 고용이 수만 명에 달하는 여천 NCC 기업 부도는 산업단지 붕괴, 대규모 고용 위기,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민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 재편 로드맵이 아직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부가치, 스페셜티 제품, 전환, R&D 투자 확대 등 정책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한 핵심 산업 생산 라인과 고용 방어, 불가피한 설비, 통폐합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수뿐 아니라 울산, 서산까지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을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십시오. 석유화학 위기는 예고된 위기였습니다.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도 사태를 방만한다면 회생 기여 가능한 기업마저 줄줄이 쓰러질 것입니다. 지금의 산업 전환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행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